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20, 잠깐만. 20 며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요즘에, 아, 밖에 이제 잘 못 나가고 이렇게, 며칠 동안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누워있다가 지금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게 최근 영상은 아니고, 왜냐면 뉴스화돼서 이렇게 된 거는 좀 됐는데, 그리고 또 그 토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희열 씨 그 표절 논란 관련해서 임진모 씨하고 김태원 씨가 나와서 한 토론을 지금 보고 청후감 같은 거를 이제 남기려고 하는 거죠. 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제가 그 문화평론 중에서 음악평론에 해당되는 건 이제 꽤 많이 했는데, 주로 뮤지션 평론할 때 싱어송라이터 위주로 했지 작곡가를 이렇게 다룬 적은 이제 또 없, 없는 데다가, 또 유희열 씨의 곡 중에서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건, 이거는 저한테 이제 좀그 가슴을 그 감성,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한 20대 뭐 이런 그때 노래가, 그 제가 좋아하는 손꼽는 노래 중 손꼽힐 만한 노래 중에 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 아, 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기사 클릭을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오다가 이제 집에 며칠 동안 누워만 있으니까 노동을 해야지 하면서 뭐 들을 거를 이렇게 좀 어, 들으려고 이제 하다가 유희열 씨의 그 토론에 유희열도 좋아하고 김태원도 좋아하고 하니까, 유희열 씨나 김태원 씨나, 제가 락하고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어, 유희열 씨하고 김태원 씨가 이제 딱 그 해당되는 뮤지션들이죠. 작곡가들이죠. 둘 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근데 어, 임진모 씨하고 이제 같이 그 일하길래, 그거를 그 20살 그 감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사가 난 거를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클릭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다가 오늘 그거를 하면서 이제 좀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청후감인데, 어, 안타깝죠. 제 20살이 뭔가, 아니, 대부분의 곡들은 유희열 씨가 다 이렇게 작곡 능력이 출중하시고 쓰신 거고, 이제 몇 개 곡들이 문제가 이제 되고,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막 더 나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처음 문제된 건 류이치 사카모토, 이거는 너무 빼박이라 실드가 안 되고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거기 터질 게 터졌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게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한테 터질 게 터져서 그런데, 터질 문제가 터진 거죠. 표절 문제. 제가 뮤지션 시리즈, 그냥 싱어송라이터 시리즈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표절이 뭐냐? 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대한 편이라서, 코드 진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쭉 가는 경우도 있다.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표절 뭐 그거 하면은 두 마디 이렇게 되면은 표절, 그 넘어가면 표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둘이 얘기를 이제 막 말씀을 나누시더라고. 그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찬반 토론 같은 건 아니고 서로 이제 그 의견을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임진모 씨 음악 평론, 저는 음악 평론을 읽거나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모 씨 그 얘기보다는 김태원 씨 얘기가 더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라우드니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막 바로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그 청후감은 조금 이제 유혈식 논란, 저 표절 논란을 내서 유혈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거를 좀 넘어서 아, 그 제목이 아마 그걸 의미하려고 했던 것 같아. 터질 게 터졌다.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이제 작곡하는 사람들, 창작하는 사람들이 어, 한 번쯤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십 년에 걸쳐서 관행처럼 이제 넘어왔던 그 부분을 김태훈 씨는 그냥 그 발언에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솔직하니까 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한 거지. 뭐 서태지도 그냥 나와버리고 서태지도 뭐 자기 후배고 하니까는 유희열 씨에 대해서도 할 말은 뭐 이제 다 나오고 임진모 씨의 그 음악 평론적인 그거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바로바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 시작을 라우드니스로 시작을 하는데 라우드니스라고 하는 그룹은 그건 보통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뮤지션 시리즈들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 평론할 때 그 일본 얘기를 할 때 일본이 음악에서 음악에서 음악 시장이 우리나라랑 다르고 또 음악의 여러 장르가 시장 형성이 이제 될 뿐 아니라 어, 세계적인 그런 추세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시장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것들 해방 이후부터 쭉 해서 들 이상으로 일본을 통해 굴절돼 들어온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락, 라우드니스부터 시작되는 락도 그렇고 락에게 김태원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 라우드니스 영향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 엄청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서태지도 타이즈가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타이즈가 엑스제팬의 그 베이스 치던 그 타이즈 시나리오에서 베이스 쳤었잖아요. 라우드니스에서도 쳤었고 타이즈가. 근데 그 밴드는 일본의 그런 메탈 밴드들은 내수 시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밴드였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냐 해서 우리가 막 그 김도균 씨의 기타나 임재범 씨의 보컬 이런 거가 되게 반가웠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연우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시원해졌었는데 국카스텐 나왔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일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엔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락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즈도 이제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는 또 만만치는 않은 나라라서 지금 그래도 한류가 시스템적으로 어느 한쪽 부분 아이돌 이런 퍼포먼스한 아이돌 이걸 꽉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세련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자기화시키고 세련미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율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밸런스를 갖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 여러 장르 중에서 한쪽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한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이 이제 어, 지금도 일본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다양성에 공존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헤비메탈 했던 그런 뭐 김태월 씨를 비롯해서 여러 밴드들도 일본 영향에 일본의 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태원 씨가. 네, 그 이후로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김태원 씨의
그 1집, 2집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2집이 어느 밴드나 1, 2집이 굉장히 신선하지. 근데 김태원 씨처럼 이제 그 능력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명곡을 계속 하잖아요. 사랑할수록도 있고 네버엔딩 스토리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일본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그 분이 김태원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표절이 아니야. 표절이라고 볼 만한 곡은 그 부활곡 중에서 이건 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곡은 어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곡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리즈베 그 연주곡 긴 거 있잖아요. 질스테만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일본적인 냄새가 막 나요. 그러나 표절이라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유희열 씨는 빼박 표절이 뭐 유지 사카모토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되게. 동심 파괴라기보다 이제 20살 그 정서의 그것 때문에 기사 클릭을 그렇게 안 했다고 안 하다가 오늘 이제 토론을 봤는데 제가 어,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화성학 이런 거를 그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곡을 써봤어요. 썼는데 쓰다 보면은 저는 코드를 새로운 코드 진행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참 거의 좀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서 제가 다른 다른 그 음악 평론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앤드리스인 그 코드하고 우리나라의 락 발라드 어떤 코드하고 코드상으로 보면은 대차가 없어요. 대차가 없어요. 어떤 누구 뮤지션 시리즈에서 말하는 건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할 때 그 멜로디는 멜로디는 달라. 근데 코드 진행은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걸 표절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 우리 그 뭐라고 하면 될까 그뭐 법적으로 보면은 두 마디 이상 같으면은 표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두 마디가 됐건 네 마디가 됐건 그리고 이제 표절에 대한 건 이제 그 신고죄라서 그 신고죄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그 된 사람이 신고 할 건가 뭐라고 합니까 그 고소를 하는 그런 그 저이기 때문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고소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은요 저작권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일찍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좀 단단했거든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표절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장르를 불문하고 트로, 앵, 트로트뿐 아니라 메탈뿐 아니라 재즈 쪽 우리가 어, 김현식 씨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빛과 소금이나 유재하 씨나 김현철 씨나 이런 분들이 퓨전 재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일본 쪽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음악계가 전반적으로 일본 쪽에 헤비메탈뿐 아니라 다른 장르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 표절로 논란까지 안 가고 어떤 부분도 지금 말하는 분들 말고 지금 김태원 씨가 그냥 후배니까 그냥 뭐 돌직구로 그냥 나온 서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어, 표절이라고밖에 거의 뭐 얘기하기 힘든 서태희 씨도 제가 좋아하죠. 난내 삶에 이거는 춤까지 완전히 이제 그 똑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할 때 내가 언제 뭐 음악 방송에서 얘기했나 제가 음악 방송에서 부활이나 이제 토이 노래도 자주 틀고 했는데 서태지 씨 노래도 많이 틀고 근데 서태지와 그 신해철 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태지 씨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신해철 씨는 헤비메탈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속주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 그냥 거의 그대로 외국의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또 음악적인 내 작업이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대처가 좀 달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알게 모르게 표절이 많이 그 있어 왔어요. 있어 왔고 그 터질 일이 이제 터졌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곡가한테 터졌죠. 그래서 클릭을 계속 안 해봤죠. 기사는. 근데 이제 김태원 씨가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어서 이제 그 제가 음악 평론 이쪽은 저는 여기에다가 남기는데 제가 음악 평론을 읽거나 듣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음악 평론이랑 좀 다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진모 씨 그 얘기도 이제 그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두 마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디가 같아도 원곡자가 볼 때 이거는 전체 곡이라고 하는 전체 하나의 그 작품에서 이거는 표절은 아니다. 네 마디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막 중학교 때 해보고 고등학교 때 해보고 한 다음에 오글거려가지고 막 그 아니 이제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는 칭찬을 받아 그런 걸 하면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되게 못하게 생긴 애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쟤는 그냥 막 샤우팅하고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막 작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음악 선생님이 좀 놀라셔. 그럴 때 노래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아, 하고 나서 코드가 거기서 거기거나 멜로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 오글거려 가지고 들어줄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김태원 씨가 됐건 뭐 유희열 씨가 됐건 유희열 씨는 뭐 작곡을 제대로 전공을 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유이치 사카모토 곡을 했으면 유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기는 참 민망해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태원 씨는 분명히 라우드니스를 포함한 일본 헤비메탈 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만은 이거 표절이다라고 말할 만한 곡은 저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곡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작곡가고 많은 음악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대부분 의식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는 유희열 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해도 지금까지 쭉쭉 넘어왔던 엔카 시기부터 아까 아니 저 트로트 시기부터 헤비메탈 시기 그리고 이제 뭐 힙합 뭐 서태지라든지 뭐 그리고 그 전에 퓨전 재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그런까지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넘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번 터졌구나. 하필이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한테 터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표절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힘들지만은 두 마디냐 뭐 몇 마디냐 이거는 아니에요. 뭐 코드 진행이 같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김태원 씨가 한 말이 거의 딱 맞거든요. 이 전체를 보고 봤을 때 한 작품이랑 한 작품이랑 어느 정도 싱크로율 그 뉘앙스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컴백홈 그냥 그게 거의 다 엇비슷하게 들려서 그렇지 표절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백홈은 춤까지 완전히 그냥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유희열 씨는 빼박 그 무의식적으로 뭐 존경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별로 잘 안 통할 것 같은 수준까지 이제 왔어요. 안타깝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음악이 그 아이돌 이제 산업적으로 나가는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퍼포먼스랑 같이 하는 그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이 되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운데 그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약진하고 있는 몇몇의 각 장르의 이제 대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터져주는 게 앞으로 일본이 정말 음악은 참 그래도 강국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내수 시장의 측면뿐 아니라 제가 이거는 그 블랙핑크 그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했었어요. 내수 시장의 그것뿐 아니라 장르 이런 거에서도 늘 그래갖고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가장 많이 줬어요. 가장 많이 줬는데 지금쯤 한번 이게 터져준 게 창작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되게 안타깝게도 그게 유의열이지만은 그래야 한번 쾅하고 충격이 오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엄청 그 거장이 한번 이렇게 탁 그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막 저는 그 배신감 느끼거나 막 이런 거보다 내 스스로를 내 20살 이거가 거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유열 씨한테 뭐 배신감 느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런 거에 유열 씨도 이제 들어갔다는 게 조금 충격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두 마디가 같냐 이런 게 되게 그냥 딱딱 떨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음악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음악가들은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그게 거의 객관적이에요. 코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멜로디가 몇 개가 비슷하다 이거하고 야 이거는 요 곡을 거의 따왔다. 이 곡에 이 하나의 작품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표절이다 아니다 거의 음악을 뭐 작곡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뭐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거의 딱 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령 네 마디가 같아도 멜로디까지 네 마디가 같아도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이게 주관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이 주관적인 것 그 칸트의 그 말처럼 거의 그런 주관적인 게 것들이 사람이라면 비슷한 틀로
그리고 특히 음악을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이건 표절이네.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의식적으로 했을까? 대부분의 작곡가들이라면은 무의식적으로 했다 해도 나중에 바로 알지. 왜냐면은 나 같은 완전 생짜 초보 아마추어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 했던 사람도 이렇게 하고 나서 오글거리면서 다시 들을 때 이거 멜로디 예전에 그거네 이렇게 나오거든. 한번 그래서 터질 때 터진 거다. 그리고 뭐 일본 뭐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장르에서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뭐 처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이 씨앗을 이 땅에 그걸 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인디나 뭐 언더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양한 그 장르들이 있을 텐데 어, 앞으로 이제 그걸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금 더 거기 이제 그걸 좀 더 의식을 하고 그 관행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 방일해져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참 그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세 개의 곡을 들어봤을 때 표절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 작곡 공부한 분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무의식으로만 갈 수 없어.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그거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의식적으로 이거랑 판박이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태원 씨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자기 곡에 표절까지 가진 않는 그거를 딱딱 걷어낸 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야 이제 케이팝이 세계를 지배하듯이 다른 음악도 일본을 진짜 넘어서는 일본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일본의 음악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일 수 있다. 유열 씨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또 하신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늘 며칠이지? 며칠 동안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좀 끙끙 앓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금 뭐 영상을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고 며칠 동안 또 다시 이렇게 됐다가 아침에 면도를 하고 7월 24일이네요. 7월 24일. 요일이 뭐지? 일요일인가? 일요일 날 누가 있다가 노동용으로 뭐 들을만한 거를 듣자 하다가 이거 좀 건드리기 좀 저기 했던 주제인데 또 제가 둘 다 좋아하는 유열 씨뿐 아니라 유열 씨 그 주제지만은 김태원 씨가 나온다고 해서 30분 정도 한 27분짜리를 듣고 나서 청후감을 노동용으로 한번 찍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